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3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3월 31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4월 1일이 되네요. 시간 참 빠르죠.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을 한 지도 벌써 2년 차를 넘어서 3년 차가 저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월달 시작 그리고 3월달 마지막 날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에버랜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바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에버랜드 플레이뎁 소식을 들려드린 적 있었죠. 에버랜드가 플레이뎁이랑 같이 메타버스를 새로 구축을 한다. 라는 소식이었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고서 얼마 안 있어갖고 NFT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떤 NFT냐? 우선 이게 플레이뎁이랑 이 NFT가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NFT를 아트가 있고 NFT를 이제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컬렉터블도 있고 이런 이야기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NFT 아트가 대세가 됐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업에서 정말 많은 NFT 프로젝트들 우후죽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기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좀 정리해보면 NFT 아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버랜드 NF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이런 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노출된 바에 따르면은요, 1992년부터 튤립 축제가 진행이 됐고, 이제 30년이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결과물들, 그리고 아티스트의 참여를 통해서 총 11종의 튤립을 NFT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민팅하고 판매가 진행되는 장소는 뭐 트레저스 클럽이라든지 별도의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은 건 아니고 그라운드 X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X의 클립 드롭스 알고 계시죠? 여기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실제 오픈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31일 날부터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 아직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9시 접속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종이라는 건 11개만 만든다는 게 아니죠. 11종은 각각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30개씩 330개가 한정판 판매된다라고 합니다. 금액도 결정이 됐는데 이건 작품마다 금액이 다를 것 같습니다. 50에서 70 클레이 사이로 결정들 된다라고 하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 대략 7만원에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방식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단일 판매 방식으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NFT 있으시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제가 아트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요소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어떤 요소냐면 NFT를 보유한 사람들은 추첨을 한다라고 하네요. 추첨을 통해서 네덜란드 대사관, 튤립이니까 이쪽에 초대를 하거나 아트 액자를 증정을 하거나 집에 좀 걸을 수 있도록요. 혹은 에버랜드 기프트 카드 등을 선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31일이 아니네요. 4월 2일 오전 9시부터 6일까지 열린다라고 하니까 이때 클립 드롭스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내일 모레 정도에 여러분들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의 NFT 출시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우울한 얘기로 갈 것 같아요. 작년 중순부터 게임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P2E 게임. 게임으로 돈을 번다. 이게 가능한 거냐? 라는 이야기에 선두주자였었던 게 누구였었냐면은 스카이 마비스라고 하는 회사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었었죠. 이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 3마리를 모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보상으로 이제 포션을 받고 암호화폐까지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런데 피해 규모가요. 7,400억 정도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해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건 원래 신뢰 바탕으로 했었었는데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화된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해킹이 일어나게 된 거는 우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회로 국도 정도? 그 정도로 되어져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예요. 자, 이 스카이 마비스에서 자체 개발한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이 있습니다. 로닌 네트워크라고 있는 게 로닌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이 로닌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가 가스비 때문에 그래요. 이더리움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 운영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별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 많이들 진행해요, 기업마다. 바로 이 네트워크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빼고 해킹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취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피해 금액이 이더리움 73,600개, 스테이블코인 2,55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런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의 대응이 해킹이 이루어지고서 6일 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찾았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던 거예요.
과연 해킹당한 지갑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회수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추적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거란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각나는 거는 이거 내부자 수행은 아닐까? 이 부분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 NFT 시장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해킹 이슈가 있었을 때 내부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 정말 외부에서 해킹 이슈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나면은 잘 무마가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사이드 체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프로젝트에 계시는 분들 역시도 보안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는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기사들이 있으면 계속 후속 이야기 드릴게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좀 즐거운 얘기로 가볼게요. LG전자에서 팝업 스토어를 또 만듭니다. LG전자 이런 거 잘해요. 강남 쪽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 했을 때도 저도 좀 보고 왔었는데 지금도 강남에 참 센터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번엔 성수입니다. 성수에 땡큐 방탈출 카페가 열리게 됩니다. 성수동에 카페 할아버지 공장에 만들어요. 요거 모습이고요. 지금 부엌, 거실, 서재, 세탁실 4개의 테마 공간이 있고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냥 체험 카페 이벤트라고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 LG 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탈출 카페, 할아버지 공장의 비밀, 띵큐로 방탈출을 띵큐라는 게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잖아요. 인공지능 브랜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이 안에를 IoT로 꾸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 나왔죠. 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띵큐 앱을 설치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되겠죠. 각 에피소드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선택해서 체험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탐정이신가요? 오마이 가전에 대한 것들이 있고 제품이 사라졌다. 세탁물이 사라졌다. 띵큐에 합격했다.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4월 7일부터 4월 24일이고 성수동에서 열리는데 운영시간이 있죠. 주중은 12시부터 21시 9시까지고요. 주말은 1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거 예약을 받아요. 제가 아까 3월 30일이라 그래서 좀 헛갈렸었던 부분이었는데 3월 30일날 정오 12시가 되면은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서 먼저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4월 7일 같은 경우에도 오픈 한번 하고요. 4월 13일에도 예약을 받네요. 보시는 것처럼 방탈출 예약 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입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도착하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누르는데 아직 안 떠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언제 할 거냐? 에피소드까지 선택하고 시간 선택하고 약간 영화 예매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그냥 전시라 그러면 이런 것까지 안 하는데 영화 예매하듯이 하나 보니까 이때 꼭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위치는 여기네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참여 항목도 나왔죠? 예약 신청, 방탈출 체험, 기념품 수령. 기념품이 좀 땡기는데 문제 보게 되면 SNS 소문을 내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도 유튜브로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뭐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 생각 들기도 하고요. 현패 현장 이벤트 인증이셨다고 해시태그를 달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을 준다. 이거 받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명입니다. 총 2명을 주고요. 그리고 공장 커피 쿠폰 매일 100명. 이거는 무조건 탈 수 있겠는데요.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셔라. 방탈출 카페 스티커 이거 뭐 아무나 주겠지. 그 생각 들고요. 자, 신규 설치 가입한 다음에 인증을 선물을 줍니다. 매일 100명 수제 쿠키를 받을 수 있고 역시 스티커는 딴 거 주면 안 되나 생각되는데. 자, 음식물 및 음료 발임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또 MZ세대뿐만 아니라 이건 가족들도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웬만하면 저도 예약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하니까 갔다 온 다음에 결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정오에 꼭 한번 응모 한번 해보시고요. 자,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띵큐 방탈출 카페 체험 이벤트 이야기 드렸었고요. NFT 에버랜드가 출시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음 달 4월 1일에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